삼전도 1637년 1월 30일 500년 왕조의 임금이 무릎을 꿇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50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거래의 현장입니다. 3번의 절, 9번의 머리 조아림, 그 한 번의 의식이 수십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콩, 콩, 콩.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십니까? 이것은 북소리가 아닙니다. 영하 20도 얼어붙은 땅 위에서 한 남자의 이마가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그 남자는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12만 대군을 이끈 제국의 황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라는 명령.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637 500년 왕조의 굴욕 3전도로 당신을 로그인 시킵니다. 1636년 12월 8일 당신의 이름은 인조입니다. 조선의 16대 임금입니다. 당신은 한양 궁궐에서 흑보를 받습니다.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입니다. 12만 명의 기마병. 그들은 마을 위에서 잠을 잡니다. 마을 위에서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100리를 이동합니다. 당신의 군대가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피난한다. 바다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섬. 기마병은 배를 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버티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당신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있어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처리되어야 할 오류였습니다. 12월 13일 당신은 가마에 올라 한양을 빠져나갑니다. 목적지는 강화도. 한겨울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양화진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군 선발대가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5일,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청군은 단 5일 만에 당신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한겨울밤 궁궐을 빠져나온 임금입니다.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던 길은 막혀 있습니다. 좌우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남한산성, 해발 480m 산 위에 지어진 요새. 그곳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도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갇힙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포위망 안에 갇힌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12월 14일 한밤중 당신은 눈보라 속을 뚫고 남한산성에 도착합니다. 얼굴에 닿는 눈송이가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에 걸릴 듯 시려워져 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군화 속에서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온 것은 1만 3천 명의 군사와 대신들입니다. 그리고 50일치 식량. 성 안에서 버티는 동안 전국의 구원병이 도착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2월 15일 청군 본대가 남한산성에 도착합니다. 성벽 아래를 가득 메운 기마병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당신의 군대보다 10배 많았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이제 이 산성 안의 좁은 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5일간의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종료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소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만 3천 명의 군사, 수천 명의 피난민, 그리고 50일치 식량. 50일 안에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굶어 죽습니다. 싸우기 전에 굶어 죽는 것입니다. 12월의 남한산성은 극한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를 오갔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다가 그대로 동사하는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너무 얼어서 땅을 파고 묻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뉘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행궁에 앉아 보고를 받습니다. 전하, 오늘 밤 동사자가 30명입니다. 전하, 식량이 20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하, 구원병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청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굶주림에 지쳐 나오기를, 당신이 추위에 지쳐 무릎을 꿇기를,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말 가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신들의 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끓였습니다. 가죽 갑옷을 물에 불려 씹어 삼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질긴 가죽이 목을 넘어갈 때의 느낌,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하는 당신이 백성들이 가죽을 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곧 구원병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군사를 모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닐까? 구원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당신은 그 수군거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희망은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전국에서 모인 구원병들이 드디어 남한산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청군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용 전투. 조선 구원병 1만 명이 청군 기마대에 의해 전멸했습니다. 광교산 전투. 강원도에서 온 구원병 8,000명이 괴멸했습니다. 눈 덮인 사냐가 비극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온 군대가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최악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당신의 세자빈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신의 아들 복림대군이 사로잡혔습니다. 500년 종묘사직의 신주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안전한 피난처, 그곳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병은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성 안의 대신들이 매일 당신에게 묻습니다. 전하, 어찌하시렵니까?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모든 백업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원본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 성문을 열고 나가 청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당신은 전사합니다. 세자도 죽습니다. 왕족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500년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명예롭게 죽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굴복하지 않은 왕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둘째, 항복한다. 성문을 열고 나가 적장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왕조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치욕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왕.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수치를 기억할 것입니다. 죽음과 굴욕.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시스템은 당신에게 두 가지 오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두 파벌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척하파, 김상원을 비롯한 이들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나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적어도 명분으로는 옳았습니다. 주아파, 최명길을 비롯한 이들은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태로울 확률이 반, 보존될 확률이 반입니다. 그러나 계속 버티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살아남아야 복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옳았습니다. 적어도 현실로는 옳았습니다. 당신은 두 주장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매일 열렸습니다. 매일 싸움만 반복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할 때 시간은 적의 편이 됩니다. 그 사이에도 병사들은 죽어갔습니다.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절망에 죽었습니다.
성벽 아래에서는 청군이 조선말로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나오면 살려주겠다. 버텨봤자 굶어 죽을 뿐이다. 그 소리가 밤마다 성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 병사들의 눈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강화도 함락 소식이 성 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왕족이 모두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누가 왕위를 잇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포로로 잡힌 왕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500년 종묘사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살아남는 것을, 굴욕을 선택하는 것을, 결단을 미루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월 30일, 당신은 왕의 예복 대신 남색 군복을 입습니다. 정문인 남문 대신 서문으로 나갑니다. 패배한 왕은 정문으로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을 나서는 당신의 뒤에서 호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울고 있습니다. 찬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어 뺨 위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울고 있습니다. 45일간의 농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굴욕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한강 동쪽 삼전도, 얼어붙은 강 위에 거대한 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 위에는 청태종 홍타이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수만 명의 청군이 도열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발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땅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으로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청태종이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한때 당신이 오랑캐라 불렀던 자입니다. 야만인이라 멸시했던 자입니다. 이제 그가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새로운 상위 폴더로 이동시켰습니다. 의식이 시작됩니다. 309 고두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입니다. 첫 번째 절, 당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닿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쿵. 두 번째 절, 다시 이마가 땅에 닿습니다. 차가운 대지의 질감이 존재를 뒤흔드는 감각이 있습니다. 차가운 흙의 기억이 이마에 새겨졌습니다. 세 번째 절, 이마에서 참혹한 흔적이 배어나옵니다. 그것이 하얀 눈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1번, 2번, 3번. 머리를 땅에 찌를 때마다 역사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4번, 5번, 6번. 당신의 이마는 참담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7번, 8번, 9번. 이 순간 500년 왕조의 자존심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청태종은 신하들에게 칙서를 내립니다. 조선 국왕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죄를 용서한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지키려 한 것이 죄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패배한 자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당신은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봅니다. 수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전하, 전하.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방금 전 적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입니다. 역사는 이날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기록합니다. 1637년 1월 30일 당신의 파일은 새로운 시스템에 종속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300년간 섬겨온 명나라와 하루아침에 결별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심양으로 끌려가 8년간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사막사 오달제, 윤집, 홍익하는 청나라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50만에서 60만 명의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여성들은 환양녀라 불리며 손가락질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전쟁은 지도자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백성들이 치렀습니다. 청태종은 삼전도비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선이 청에 항복한 것을 기록하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은 지금도 서울 송파구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남기는 세 가지 오류 코드. 오류 코드 1. 명분 과잉, 실력 부족. 조선 조정은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명분에 집착했습니다. 그 명분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지킬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정묘호란 이후 조선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성을 보수하고 식량을 비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명분 논쟁만 계속되었습니다. 오랑캐와 맺은 맹약을 유지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 그 논쟁 사이에서 실질적인 준비는 없었습니다. 명분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명분마저 지킬 수 없습니다. 실력 없는 자존심은 재앙을 부릅니다. 오류 코드 2. 결단 지연. 인조는 전쟁 내내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싸울 것인지 협상할 것인지 신하들의 논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논쟁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척하파와 주하파는 매일 싸웠습니다. 왕은 매일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결단은 강제로 내려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후에 강화도가 함락되고 식량이 바닥나고 구원병이 전멸한 후에 그때는 이미 협상 조건조차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가 결단을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오류 코드 3. 대가의 전가. 병자호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사막사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에서 60만 명. 그들은 청나라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여자들은 환양녀라 불리며 평생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그 대가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치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2026년) 오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도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높이 5.7m의 비석, 만주어, 몽골어, 한문으로 새겨진 비문, 대청황제공덕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히 지나칩니다. 안내판을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 비석 앞에서 389년 전 한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왕의 참담한 기억이 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치욕의 상징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운명의 아카이브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비석 앞에 선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교훈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비석이 서 있는 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가 치르는 대가를, 결단하지 못한 자가 짊어지는 짐을. 오류 코드 3. 대가의 전가. 병자호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사막사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에서 60만 명. 그들은 청나라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여자들은 환양녀라 불리며 평생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그 대가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치렀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인조는 그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은 10년 전부터 이미 꿇려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결단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은 8년간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제 10년 동안 북벌을 꿈꾸었습니다.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대를 이어 기억되었습니다. 그 무릎의 기억은 30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한
그래서 우리는 기록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극은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637 삼전도 왕의 무릎 기록을 종료합니다.